무릎 나온 추리닝에 떡진 머리하며 야 너도 여자냐? 늙고 못생겨서 실증나 당장 꺼져. 어머, 웬일이야? 노숙자세요? 이 말 한마디로 십수년을 하루아침에 버린 전남편과 내연녀. 그들 앞에 화려한 연회장만큼이나 성공한 수연이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전남편의 수백억을 손에 쥔 회장과 함께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자, 박태윤 씨, 3분입니다. 회장의 그 한마디에 전남편과 내연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배우자가 이런 배신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뺨이라도 쳐주고 싶은데 수연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인생사연 제작소가 준비한 수연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수연이라 써서 함께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건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장바구니 2개가 양손에 가득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에코백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와 애호박,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한 근. 오늘따라 세일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샀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에 소고기 볶음을 해야겠다고 현관에 들어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소파에 리모컨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신문지가 한쪽에 쌓여 있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 태윤이 반듯하게 앉아 있었고 낮은 유리 테이블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켓까지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집에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연은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태윤은 대답하는 대신 수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눈이 오늘따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집어들었다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컵은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내고 두 쪽으로 깨졌고 따뜻하게 남아있던 커피가 수연의 발등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수연은 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딱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수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태윤은 잠시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한숨도 아니고 망설임도 아닌 그냥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늙고 못생겨서 실증났어. 더도 덜도 없이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수연의 2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23년을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천장을 바라봐 온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귓속에서 뭔가가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울 한번 봐봐. 본인이 더 잘 알잖아. 태윤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드디어 꺼내놓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차분하고 가벼웠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듯 내뱉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윤이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연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예린이었습니다. 선명한 립스틱, 잘 손질된 긴 머리, 비싸 보이는 베이지색 코트. 그녀는 수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시네요. 그 말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하늘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태윤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수연은 그제야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담긴 박스 3개가 현관 옆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들고 온 작은 도자기, 웨딩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오래된 앨범들. 박스마다 테이프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급하게 챙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싸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마트에서 소고기를 고르고 있던 그 시간에도 아마 저 박스들은 저렇게 쌓여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재산 분할은 내가 다 정해뒀으니까 사인만 하면 돼. 태윤은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네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마치 손님에게 다음 일정을 안내하듯 담담하게.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 안에서 뭔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건 수연 쪽이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가슴에 안고 수연은 23년을 살던 집의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그리 크지도 않은 소리였는데 심장 어딘가에 묵직하게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 앞에 서서 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잠깐 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 하나가 막 켜지기 시작했고 퇴근길에 사람들이 수연 곁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천천히 자신의 두 볼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박스를 안은 팔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늙고 못생겨서 실증났어. 그 말이 귓속에서 또 한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눈가가 다시 뜨거워지더니 참고 참았던 것들이 결국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닦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고 수연은 그 한가운데서 23년이 담긴 박스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완전히 켜지고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바뀔 무렵에야 수연은 겨우 발을 뗐습니다. 갈 곳을 정해두고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박스를 가슴에 안은 채로 발이 닿는 대로.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쳤고 편의점 앞도 지나쳤습니다. 불빛이 환한 가게 유리창에 수연의 모습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이 찾아간 곳은 오래된 친구 명숙의 집이었습니다. 전화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는데 명숙은 문을 열자마자 수연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옆으로 비켜서며 들어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수연이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명숙의 집 작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수연은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무심한 그 가벼운 목소리가. 늙고 못생겨서 실증났다는 그 말이 자꾸만 귓속에서 되감겼습니다. 수연은 베개를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명숙이 베개 커버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냄새였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숙이 일찍 외출하면서 냉장고를 가리키며 있는 거 다 먹어 하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한참 만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란 2개, 버터 1 조각, 냉동실에 밀가루 1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냉장고 앞에 그대로 서서
한동안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밀가루를 꺼내고 버터를 꺼내고 볼에 재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놀림, 버터가 녹는 고소한 냄새, 볼 바닥에 닿는 손의 감촉. 23년 전, 결혼하기 훨씬 전에 수연이 가장 즐겨하던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태윤이 밀가루 냄새를 싫어한다며 집에서 빵을 굽는 일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도 금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접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반죽을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짐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꺼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고 상자를 열자 맨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모서리가 달아해진 작은 노트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어린 시절 수연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만들기. 그 아래로 빼곡하게 레시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터크림 케이크, 파탕금 빵, 크루아상, 딸기 타르트. 페이지마다 재료 옆에 작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버터는 꼭 실온에 꺼내둘 것, 오븐 온도 5도 낮추면 더 촉촉해짐 같은 글귀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노트였습니다. 23년 동안 박스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죠. 노트를 들고 있던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려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3년. 이 노트를 덮어두고 살아온 23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오븐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노트를 내려놓고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투박한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틀이 없어서 모양이 울퉁불퉁했습니다. 하지만 버터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수연은 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속살,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버터의 부드러움. 수연은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외출해서 돌아온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빵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명숙은 신발도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주방에 수연이 새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볼 위에 흰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식탁 위에 놓인 빵을 한 입 베어 물었고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그냥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만든 거야? 수연은 반죽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명숙의 권유로 그날 오후 수연은 처음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빵 사진을 몇 장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사진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파나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판매 예정 있으신가요? 수연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봐봐. 사람들이 사고 싶대 하며 팔꿈치로 수연을 쿡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수연은 명숙의 집 작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윤기 없는 피부, 하루 사이에 더 깊어진 것 같은 팔자주름. 태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늙고 못생겨서 실증났다는 그 말이. 수연은 거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늙고 못생겼다고. 좋아. 두고 봐. 이 얼굴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명숙의 주방에서 반죽을 시작했고 오후엔 오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문이 한 건, 두 건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한 건 한 건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포장을 할 때도 리본을 묶을 때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런 수연을 보며 너 원래 이랬어? 하고 물었고 수연은 대답 대신 새 반죽을 꺼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명숙이 자러 들어가면서 제발 좀 자 해도 수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의 SNS로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업 송년회 케이터링 제안이었습니다. 보내온 사람은 중견 행사 기획사 담당자였고 메시지 끝에 행사 규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청 인원만 200명이 넘었고 장소는 시내 중심가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보며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들여다보더니 이거 큰 거 아니야? 했습니다. 큰 거였습니다. 수연이 혼자 감당하기엔 분명히 버거운 규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연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재료비를 마련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습니다.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명숙에게 조금 빌리고 그러고도 모자란 부분은 가지고 있던 작은 적금을 깼습니다. 적금 통장을 해지하면서 손이 잠깐 떨렸지만 수연은 통장을 지갑에 다시 넣으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행사 사흘 전부터 수연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시트를 굽고 크림을 만들고 새벽 4시에 오븐 앞에 서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좁은 주방 안에 버터 냄새와 설탕 냄새가 가득 찼고 수연의 앞치마는 밀가루로 허옇게 뒤덮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묵직하게 뻐근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수연은 케이크 박스 6개를 카트에 싣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윤기나는 대리석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들이 줄지어 있었고 꽃 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수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카트를 밀며 서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지나치며 케이터링 업체는 저쪽 서비스 입구로 들어가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말투가 쌀쌀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돌렸습니다. 케이크를 세팅하는 동안 수연은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테이블 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케이크의 각도, 장식의 위치, 플레이팅의 높낮이.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목소리도, 딸깍거리는 구두 소리도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이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테이블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케이크 한 조각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사람도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수트가 반듯하게 몸에 맞아 있었고 표정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셨습니까? 물음표가 없는 말투였습니다. 수연이 네 하고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한 번 더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케이크들도 천천히 훑어보더니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도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패션과 투자 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수연은 그날 밤 집에 와서야 명숙에게 들었습니다. 명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도현? 그 강도현이라고 했을 때도 수연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지정한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많지 않았고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가 보였습니다. 수연이 먼저 도착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데 도연이 들어오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말이 짧았습니다. 도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박태윤 씨 맞습니까? 수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윤이 3년 전 도연의 핵심 사업 파트너를 뒷거래로 빼돌렸다는 것, 그로 인해 도연 쪽에서 수십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도연이 그 증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몇 장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수연의 두 손이 천천히 맞잡혔습니다. 연말에 큰 송년회가 있습니다. 태윤 씨는 그 자리에서 투자자들 앞에 신사업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계약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연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케이터링 메인으로 당신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수연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걷는 사람, 가방을 고쳐 매는 사람, 웃으며 통화하는 사람. 그 평범한 풍경이 수연의 눈에는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연은 다시 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여도 괜찮겠습니까? 도연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수연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 안에 쥔 찻잔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과 헤어지고 나서 수연은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은 이미 다 비었고 창밖의 은행잎은 조금 전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테이블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감촉이 수연을 현실로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걸쳐 입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그 무렵 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연말 신사업 발표를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태윤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발표 자료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사업계획 도표가 큼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도표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번 신사업은 패션과 부동산을 결합한 복합 브랜드 사업이었습니다. 투자자 5명을 확보했고 그중 3명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큰손이었습니다. 태윤은 이번 송년회 자리에서 계약 서명까지 한꺼번에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발표하고 박수받고 도장 찍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렸는지 몰랐습니다. 한예리는 그런 태윤 곁에서 늘 들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와 태윤의 어깨에 기대며 오빠 이번에 진짜 대박 나는 거지? 하고 물었고
태우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두고 봐 하고 웃었습니다. 한예리는 송년회에 입고 갈 드레스를 미리 맞춰두었고 행사장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윤이 확보했다고 믿었던 투자자 5명 중 핵심 3명이 이미 도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수연을 만난 그날 이후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저녁자리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의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그가 쌓아온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태윤의 신사업 자료에 부풀려진 수치가 있다는 사실도 도연은 이미 서류로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서류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년회의 케이터링 메인 업체가 수연의 브랜드로 조용히 확정된 것을 태윤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태윤은 이른 오후부터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수트에 흰 셔츠, 고급스러운 넥타이가 반듯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한예리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태윤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둘은 행사장에 먼저 도착한 투자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행사장 안쪽 케이터링 구역에 도착한 건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각이었습니다. 케이크 박스를 내리고 테이블을 세팅하는 동안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크림의 온도를 확인하고 장식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행사장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윤이 홀 안을 둘러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케이터링 테이블 앞에 앞치마를 두른 수연이 있었습니다. 태윤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한예린이 태윤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케이크 위 장식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 태연함이 태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 공식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태윤이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신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 있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투자자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던 투자자들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고 박 회장이 옆 사람과 낮게 뭔가를 속삭이며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태윤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홀 한쪽에서 도연이 조용히 태윤의 핵심 투자자 3명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짓 하나, 서류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3명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말했고 나머지 2명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윤이 단상에서 잠깐만요 하며 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윤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 신사업 발표 자료가 띄워진 채였습니다. 수연은 케이터링 테이블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스패츌러가 손바닥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홀 맞은편에서 도연이 수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연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아주 천천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테이블 위 케이크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행사장에서 돌아온 그날 태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예린이 옆에서 왜 그런 거야? 갑자기 왜 다 일어선 거야? 하고 물어도 태우는 소파에 앉아 앞만 바라봤습니다. 양복 자켓은 아직 벗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유리잔에 양주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가 그대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예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에 나갔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빠르게 답장을 보내던 김 이사의 단문이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 쪽 비서는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태윤은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아직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한예린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예린이 수연의 SNS를 처음 발견한 것은 행사 이후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수연의 이름을 넣었다가 나온 계정이었습니다. 팔로워 수가 제법 됐습니다. 게시물마다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어디서 주문해요? 이번 달 예약 가능한가요? 같은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예린은 화면을 위아래로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화면 위에서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댓글 하나에서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다시 시작한 거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한예린은 스마트폰 화면을 엎어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의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에 위생 불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수연에게 연락을 해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쪽에서 한동안 거래를 보류해야 할 것 같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수연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래처가 하나 더 연락을 끊은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주문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명숙이 이거 누가 신고한 거 아니야? 하고 물었을 때 수연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장부를 넘기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났습니다. 한예린이 수연의 작업실 앞에 나타난 건 흐린 오후였습니다. 베이지색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한예린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수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인사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예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데서 이러고 계실 필요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변에 들릴까봐 신경 쓰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말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힘들게 버티는 거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수연은 한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고 예쁜 게 무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시간이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예린은 잠시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까보다 조금 빳빳해 보였습니다. 그날 도연 쪽에서 수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한예린이 수연의 거래처 두 곳의 익명으로 위생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기록과 함께 제보 경로까지 역추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5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예린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연의 거래처 한 곳 담당자가 지인들 사이에서 말을 흘렸고 그 말이 업계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이혼당한 여자 괴롭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을 딱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을 보내왔고 오히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한예린의 계획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인에게서 전화가 온 다음이었습니다. 태윤이 너 지금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아? 태윤은 전화를 끊고 한예린에게 따졌습니다. 네가 수연한테 뭔 짓 한 거야? 한예린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위해서 한 거잖아. 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머리가 있어, 없어. 한예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이 나오기 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작업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고 내일 납품할 케이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연 쪽 직원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내려놓으며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재밌어지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오븐에서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다는 사람, 지인 소개로 왔다는 사람, 인터넷에서 봤다는 사람. 수연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정성을 들였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케이크를 포장할 때도, 건네줄 때도.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너는 장사 체질이 아니야, 장인 체질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도연의 직원이 직접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 베이커리 경연 대회입니다. 회장님께서 출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들어 찬찬히 읽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잭과 제빵사들이 모이는 큰 대회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각종 호텔과 납품업체 담당자들이 직접 참관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도 되는 대회입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좋은 주방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꺼낸 건 그 다음 날 전화 통화에서였습니다. 수연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연이 답했습니다. 투자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조리대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쓴 오븐에 긁힌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새 장비가 들어오던 날 수연은 오전 내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오븐 온도 조절 방식이 달랐고 반죽기의 속도 단계도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그냥 대충 써봐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직접 몇 번을 테스트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쓰고 싶었습니다.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출전작으로 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통 방식의 팥앙금을 손으로 직접 졸여 넣은 앙금 케이크와 국산 제철 과일을 층층이 올린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둘 다 화려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린 시절 낡은 레시피 노트에 처음 적어뒀던 방향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 수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팥을 불리고 졸이고 앙금 농도를 맞추는 것만 오전이 다 갔습니다. 오후엔 케이크 시트를 굽고 저녁엔 장식을 다듬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수연이 조리대 앞에서 잠깐 두 눈을 감은 채 서 있는 것을 명숙이 발견했습니다. 야, 좀 자. 수연이 눈을 뜨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명숙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았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은 서늘했습니다. 수연은 작업복을 입고 케이크 박스를 직접 들고 대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회장은 넓은 전시장이었습니다. 참가자 수십 명이 저마다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연 옆 작업대에 서 있는 참가자는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참가자가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여기 왜 나오신 거지? 수연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재료들을 순서대로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탄금을 펼치는 손에 힘 크림을 고르게 바르는 각도, 과일을 올리는 간격. 수십 년치 손의 기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완성된 케이크 2개를 심사대에 올려놓는 순간 옆 참가자가 흘끗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수연의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앙금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맛을 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옆 심사위원에게 조용히 뭔가를 말했고 두 번째 심사위원도 한 입 베어 물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풀었습니다. 찌푸린 게 아니었습니다.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이 생크림 케이크를 맛보고 나서 잠깐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작업대 옆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수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최고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같은 점수를 줬다는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가 옆에서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도 수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연은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치킨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그러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간만에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그렇게 편하게 저녁을 먹은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작업실에 주문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회 결과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2~3통이었던 전화가 이제는 오전만 해도 6~7통이 넘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대회에서 1등 하신 분 맞죠? 하고 확인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문을 하나씩 받아 적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이제 좀 큰 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작은 주방이 감당이 되겠어? 해도 수연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다 해봐야죠 하고 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건 한 건 조급함 없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음 날 오후 도연이 지정한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천장이 높고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수연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회의실에는 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연말 송년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
태윤이 그 자리에서 신사업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과의 계약 서명을 현장에서 바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업 자료 안에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허위 수치가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수연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와 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중요한 부분마다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도연이 짚어가며 설명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이해가 됐습니다. 태윤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숫자들이 실제보다 몇 배씩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계약 실적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걸 그날 공개하는 겁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태윤 씨가 계약 서명을 받으러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 자료가 그 투자자들 손에 전달됩니다. 수연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윤 씨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군요.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건물 아래를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인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 목표였는지. 말하면서 수연 자신도 그 말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잡혔습니다. 도연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게 복수의 전부입니다. 태윤 씨가 무너지는 건 태윤 씨 스스로 오랫동안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서 맞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날 밤 태윤 씨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도연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3분이요. 짧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한 번 더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세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작업실로 돌아와 송년회 케이터링 최종 메뉴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메모지를 새로 꺼내 재료 목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케이크 종류, 분량, 준비 순서, 행사 당일 세팅 방식.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 방에서 나오다가 불 켜진 주방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또 이 시간에 뭐 해?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준비입니다. 명숙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잠시 수연의 손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수연은 메모지에서 눈을 들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떨리는 거죠. 그런데 그 떨림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명숙이 수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잠깐 얹었다가 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한편 태윤은 그 무렵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사흘째 전화를 받지 않았고 또 한 명은 짧게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흘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윤은 사무실에서 혼자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예린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해도 태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태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태윤이 도연의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린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도연이 이 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소파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다 돼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꿈도 깊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시각 내일 납품할 케이크의 마지막 장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작은 전등 하나만 켜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얇은 초콜릿 장식을 케이크 위에 올리며 수연은 숨을 가늘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흘이었습니다. 송년회까지 이틀이 남은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누가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수연은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송년회에 낼 케이터링 준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다듬고 크림 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날 구워둔 케이크 시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그 무렵 수연이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송년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 도연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사 기자 한 명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도연은 수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다시 시작한 제과 제빵사 전국대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고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번 송년회 케이터링 메인을 맡게 된 사람. 기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수연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의 전화기로 모르는 번호가 찍혔습니다. 받아보니 신문사 기자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한테 왜 연락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답했습니다. 이혼 후에 다시 시작하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수연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고개를 내밀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인터뷰는 이틀 뒤 송년회 전날 오후에 작업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오븐에서 풍기는 버터 냄새에 잠깐 멈추며 여기 너무 좋은 냄새가 나네요 했습니다. 수연은 자리를 권하며 커피를 내놓았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이혼 당시 심정을 물었을 때 수연은 잠깐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기자의 말에 수연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힘든 것보다 제가 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수첩에 받아 적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기사가 나온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5분 하나로 다시 시작한 여자, 전국대회 최고상. 기사 안에는 수연의 작업실 사진과 함께 케이크 사진이 실렸습니다. 수연이 직접 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아침 일찍 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야, 나왔어. 빨리 봐봐. 수연은 화면을 열어 기사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화기 화면을 살짝 덮었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수연의 빵집 계정을 찾아왔고 주문 문의가 하루 만에 수십 건이 들어왔습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응원합니다. 케이크 꼭 먹어보고 싶어요. 같은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문의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이거 다 답장할 거야? 했고 수연이 해야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짧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기사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 제가 공식적으로 수연 씨 브랜드의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오늘 서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브랜드에 정식으로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것, 도연의 이름이 수연의 사업 파트너로 업계에 공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곁에 서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 무슨 전화야? 하고 물었고 수연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도연 회장님이 저랑 공식 파트너가 됐대요. 명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진짜?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송년회였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업계에 퍼졌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몇몇 호텔과 행사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문의였습니다. 수연은 그 연락들을 메모지에 받아 적어두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태우는 그 기사를 늦은 저녁에 봤습니다. 지인 한 명이 문자로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링크만 덩그러니 와 있었습니다. 태우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수연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작업실에서 케이크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태우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연의 공식 사업 파트너. 태우는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예린이 뭐야, 무슨 기사야? 하며 옆에서 들여다보려 했지만 태윤이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일 송년회에 낼 케이크들이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그것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크림의 색깔, 장식의 위치, 전체적인 균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수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주방 안에 오븐의 잔열이 아직 남아 있었고 버터와 바닐라 향이 공기 중에 옅게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송년회 당일 아침 수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고 어젯밤 준비해둔 케이크 상태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크림이 흘러내린 곳은 없는지, 장식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손끝으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박스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닫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케이크 박스를 카트에 옮겨 싣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날 미리 협의해둔 대로 케이터링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 벽면을 따라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흰 테이블보가 반듯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박스를 하나씩 열고 케이크를 꺼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높낮이를 맞추고 간격을 고르게 하고
장식 하나가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로잡았습니다. 행사장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지만 수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행사장이 거의 다 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투자자들, 패션 회사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케이터링 테이블 뒤에 서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한 조각 맛본 손님이 이거 어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연이 제가 만든 겁니다 하고 답하자 그 손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직접요?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태윤과 한예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짙은 감색 수트를 입었고 한예린은 붉은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얼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무대라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걸음이었습니다. 태윤이 홀 안을 둘러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케이터링 테이블 뒤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에게 케이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한예린이 태윤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지 않는 것처럼 다음 손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저런 소개가 이어지다가 사회자가 이번 행사의 케이터링 업체를 소개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디저트와 케이크는 이번 전국 베이커리 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이수연 파티시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도연 회장님과 공식 사업 파트너십도 함께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도연이 수연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고개를 드는 수연의 눈이 잠깐 홀 한가운데를 향했습니다. 태윤이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한예린이 태윤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수연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오늘 계약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태윤 쪽을 향하지 않고 도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윤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한 투자자가 잠깐만요 하며 손을 들고 도연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태윤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윤 씨, 딱 1년 됐죠. 늙고 못생겨서 실증 난다고 하셨던 그날로부터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윤 씨 사업 자료에 있는 허위 수치, 지금 이 자리 투자자분들께 전달됐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이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태윤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신호만 울렸습니다. 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예린이 뒤에서 오빠, 왜 그래 하며 팔을 잡았지만 태윤은 한예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홀 저편 스크린에 도연이 준비한 자료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태윤의 사업 자료와 실제 수치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한예린은 태윤 옆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더니 핸드백을 고쳐들고 조용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케이터링 테이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멀찍이 서 아무 말 없이.
그때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홀 안의 소음이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태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그대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손님이 케이크 한 조각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고 수연은 네, 물론이죠 하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송년회가 끝난 밤 수연은 혼자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행사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니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코트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를 지나면서 잠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꼭 1년 전 박스를 가슴에 안고 이 비슷한 골목에 혼자 서 있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바람도 이렇게 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와 불을 켜고 앞치마를 걸어두고 수연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오븐에 잔열이 아직 남아있었고 공기 중에 바닐라 향이 옅게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두 손을 조리대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사흘 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내 특급 호텔 두 곳에서 납품 계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건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수연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호텔 납품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수연은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납품 수량, 납품 일자, 품질 기준. 모르는 부분은 도연 쪽 담당자에게 물었고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한 건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으며 수연은 계약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태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수연은 다시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어떻게 됐는지는 수연이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송년회 이후 남아있던 투자자들마저 계약을 철회했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업 파트너 몇 명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줄였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명숙이 어디서 들었는지 태윤이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했을 때 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5분 타이머를 맞추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예리는 그 뒤로 태윤 곁에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송년회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이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딱히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호텔 납품이 시작되면서 준비해야 할 물량이 늘었고 작업실이 좁아졌습니다. 도연이 더 넓은 작업 공간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수연은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동네 몇 군데를 돌아봤고 한 달 만에 지금보다 2배 넓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빠듯했지만 수연은 이번엔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납품 첫 달 수익으로 직접 치렀습니다. 이사날 명숙이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오래된 오븐은 새 오븐으로 바꿨고 작업대도 넓은 것으로 맞췄습니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 수연은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노트와 함께 어린 시절 빵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꺼내 새 작업실 벽에 붙였습니다. 조리대 앞에 서면 딱 눈높이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그거 거기 붙이게 했습니다. 수연이 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도연이 새 작업실을 처음 방문한 건 이사한 지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안을 둘러보더니 잘 고르셨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수연이 커피를 내오자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해외 쪽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해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돌아가고 나서 수연은 혼자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새 오븐에 반죽을 넣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수연이 빵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앞니가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명숙의 집 화장실에서 처음 그 말을 되뇌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형광등 아래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 그때는 태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늙고 못생겼다고 했지. 근데 나 지금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5분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버터와 바닐라 향이 작업실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케이크가 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꾸밈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작업실 안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케이크 위에 닿았습니다. 필자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치보다는 사랑을,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사는 우리들의 엄마, 나의 아내, 또 나의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사연 제작 소장이었습니다.